자, 222페이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으라면 매매계약서 원본이야.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입니다. 이게 만약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확정 판결 정본이 되겠지.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래요. 뭐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되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증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재결서 그래요. 뭐라고요? 재결서 등이 되겠지.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고 양가로 2번 거민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계약서에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이런 관계약서 제출을 의무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계약이란 유무상 계약을 불문합니다. 유상 계약이든 무상 계약이든 불문하고, 그것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검인 대상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동그라미 2번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요. 뭐라고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한번 가보죠. 기억번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 상속, 토지 수용, 취득 시효, 진정명의 회복 등은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서면에다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니은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토지거래 허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검인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랄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을 시에는 검인 받은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일정 서면에다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꾸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여기 봐봐요. 그 책에는 없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신청 시 검인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신청 뭐라고 물어봤는지도 몰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신청 시, 그죠? 가등기 신청 시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그죠? 왜 없죠? 왜 없지? 가등기 신청 시 검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가등기는 뭡니까? 가등기는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야. 그죠? 이거는. 그래서 어느 때 검인 받으면 충분합니까? 했더니 가등기에 비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신청 시 검인 받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봐요.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검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야? 본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본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등기 신청 시서부터 일정 서면에다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매매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 해제, 그죠?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시 해제 증서에다가 검인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무슨 등기야? 말소 등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도 이 계약은 유무상 그래요. 뭐라고요? 유무상 계약을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그래요. 뭐라고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도 그 증여 계약서에다가 검인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92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얘기야. 그죠? 아주 까마득한 옛날서부터 검인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약은 무슨 계약을 불문한다? 유무상 계약을 불문해요. 가등기 신청 시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본등기 신청 시 검인 받으면 충분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매매 해제 증서, 매매 계약 해제 증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껴두면 되겠네. 그 다음에 223페이지 3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정보 그래요. 그죠? 이걸 제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당연히 공동신청의 경우지. 그죠? 의무자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래요. 됐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필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순한테 얘기를 했어요. 등기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꼭 기억을 해둘 게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요. 뭐라고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단판을 짓자 그래요. 뭐라고요? 단판을 짓자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단판을 지읍시다.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단이 뭡니까? 했더니 단독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 신청의 경우야. 대표적인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신청 시에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 등을 보면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판결 그래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나눠봐야 돼. 그죠? 나눠봐야 돼. 권리자가 승소했어요. 그죠? 권리자가 승소했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제공할 필요가 없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제공할 필요가 없어? 판결의 주문과 이유속을 들춰보니까 누가 의무자고 누가 권리자고 왜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지가 더욱더 자세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근데 의무자가 승소를 해서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의무자 본인은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필정보 제공해야 돼요. 그죠? 필정보 제공해야 돼. 의무자가 승소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죠? 의무자가 승소했다는 얘기는 요게 한번 가봐. 일단 내버려 두고 요 관은 뭐냐면 관공서 그래. 뭐라고요? 관공서가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어떤 등기를 하고자 할 적에 관공서는 그 자체가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필정보의 제공을 면제를 해줘요. 그죠? 그래요. 자, 요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의무자가 승소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값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런데 의무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제 권리자 쪽이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갑은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죠? 등기 신청 협력 의사가 있는데 권리자인 의식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 목적 부동산의 세금 폭탄 그래요. 뭐라고요? 세금 폭탄은 전부 다 누가 두들겨 맞도록 돼 있어? 갑이 두들겨 맞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갑시기는 등기라고 하면 징글징글해. 그래서 징글징글한 등기점 제발 좀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등기 인수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인수 청구권의 권리가 갑한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은 이 권리를 기초해서 스스로 뭐가 돼요? 원고 그래요. 뭐라고요? 원고가 되고 을을 어떻게 피고로 삼아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소송에서 갑이 승소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승소한 거야? 누가 승소한 거야? 권리자가 승소한 거야? 의무자가 승소한 거야? 의무자가 승소했지. 그죠? 그러면 승소한 원고한테 판사는 종이장을 하나 줄 텐데 그 종이장을 보고 뭐라 그래? 확정 판결 정본 그래. 이걸 가져가서 갑이 단독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이것까지 포함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뭐라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 갑시에는 협력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죠? 이자의 진정 의사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자의 필정보는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권리자가 승소했을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의무자가 승소했다면 의무자 본인은 협력 의사가 있으니까 본인의 필정보 제공해야 돼. 그죠? 됐지? 그래서 단판관 이렇게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 또 좀 플러스 알파가 몇 개 더 있는데, 그죠?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순환 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일단 단판을 진짜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쓸데없는 것만 써놨네. 그죠? 쓸데없는 것만 써놨어요. 됐어. 그 다음에 225페이지 양가로 3번 이 등기 필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죠? 가지고 있다가 이 띨떼라는 놈이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그죠? 잃어버렸어. 절대 재교부 해준다 해주지 않다?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 그 양가로 3번 멸실시 대처 방법이 나와있네.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 등기 의무자가 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 의무자 또는 그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확인 조서 그래요. 뭐라고요? 확인 조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이행을 다 이행했어. 이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갑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이럴 때 등기 의무자의 필정보 그래. 그죠? 등기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필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야. 근데 의무자 갑씨가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이걸 이 띨띨한 놈이 그만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멸실이 됐다는 얘기야. 멸실이 됐을 때는 재교부를 해준다 해주지 않다?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죠?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해당 동네에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 그래요. 뭐라고요? 보증을 쓰면
재교부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된다고 해서 90년도 초반에 폐지가 됐어요. 절대 재교부 해주지 않아. 그러면 등기 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그래. 뭐라고요? 확인하는 제도를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등기 의무자나 엄마 아빠 즉 법정 대리인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하는 면전에서 확인 조서 그래요. 뭐라고요? 확인 조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필정부에 가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네. 그죠?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가보죠. 자,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 의무자의 필정보가 없을 때는 의무자 또는 엄마 아빠가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원의 면전에서 뭘 작성한다?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 그걸 확인 조서 그래요. 뭐라고요? 확인 조서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그죠? 이거는 이제 임의 대리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임의 대리 신청의 경우냐? 확인을 받았음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신청서 중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해서 공중 서면 부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됐어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야. 그래요.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인감증명 알 필요 없어요. 인감증명 알 필요 없고 229페이지에 기타 첨부 정보 이게 되는데 찾았어요? 네, 거기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양가를 1번 토지거래와 허가서, 그죠? 토지거래와 허가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지? 그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권리의 종류는 뭐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권리의 종류는 뭐다? 소유권하고 뭐야? 지상권 뿐이야. 다른 권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계약에 한해서 유상계약 그래. 뭐라고요? 유상계약에 한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증여 그래요. 뭐라고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본계약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하지 예약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신청 시부터 허가서를 제공하라는 얘기야. 가등기 신청 시 제공했다면 본등기 신청 시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넘겨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래요. 그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 취득에 있어. 취득이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때고 취득이 아니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그 박스 내에 있어. 두 번째 박스 찾았어? 증여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증여도 결국은 뭐야? 취득이야. 취득이라면 유무상 계약 그래. 뭐라고요? 유무상 계약을 불문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해야 돼. 가등기 신청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유는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자, 포괄유증 그래. 뭐라고요? 포괄유증. 이거는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야. 그죠? 취득이 아니까 포괄유증은 상속과 거의 유사하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취득 아니야. 토지 수용 취득 아니야. 그치? 나머지 교환, 공매, 양도담보, 계약 해지, 명의신탁 해지, 신탁 등은 모두 취득이야. 그죠? 취득이기 때문에 제공해야 돼요. 3번, 4번, 5번 알 필요 없어. 3번, 4번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알 필요 없고
지금 231페이지 등록번호 증명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번호 증명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래.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죠? 그래요. 요걸 부여기간 그래요, 그죠? 부여기간을 26회 때 이후 간단 없이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요. 그 첫 번째 국가 지자체 그래요. 뭐랄까요? 국가나 지자체 주민번호 있어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 주민번호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신청서 맨 말미에 보면 신청인 그래요. 뭐라요? 신청인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권리자란, 의무자란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주민번호가 없잖아, 그죠?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요.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민번호와 비슷한 놈을 부여받아요. 1년 동안 그 번호만 쓰라고,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국가나 지자체는 그 번호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지? 그래요. 그래서 거기 우리 그 박스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그래요. 뭐라고요? 법인의 기준지는 어디가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해줘요. 그죠? 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래요. 뭐라고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이나 문중 그랬지. 뭐라고요? 종중이나 문중은 전국적으로 쫙 깔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그래요. 뭐라고요? 외국인은 체류지 출입국 관리소장 그래요. 뭐라고요? 체류지 출입국 관리소장으로부터 부여받고,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그래요. 뭐라고요?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누굴 의미한다 그랬지?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누굴 얘기하지? 조선족, 그지? 조선족 알지? 제중동포 그래요. 뭐라고요? 제중동포나 제일동포들 주민번호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런 자들은 누구로부터 그 주민번호와 비슷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까? 했더니 그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정확히 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이야. 뭐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여기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4번 가봅니다. 4번 그 다음 페이지 대장 등본 그래. 뭐라고요? 대장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봐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됐고, 그 다음에 5번째 도면 그래. 뭐라고요? 도면 있어요. 여기 봐. 여기에 요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게 누구 소유 토지야? 갑소유 토지야. 을식이가 야, 네 토지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다. 요만큼만 3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놓으라고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죠? 그러면 지역권도 가능해. 그럼 전세권도 가능할 테고 임차권도 가능할 거야. 이런 등기 신청 시 의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있지. 특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림 정보 그래. 뭐라고요? 그림 정보. 그림 정보가 뭐야? 도면이야. 그죠?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반드시 제출해 줘야 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대리 등기 신청 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그죠? 그게 법정 대리 신청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죠? 또는 재적 등본 그래. 뭐라고요? 재적 등본.
임의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위임장 그래요. 뭐라고요? 위임장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요. 그런 건 백내날 해봤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농후하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면 신청의 원칙에서는 신청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이건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이것만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돼. 쓸데없이 인감 이런 거 해봤자 안 나와. 신청정보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신청정보에서 필요적 정보 그래. 뭐라고요?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필요적 정보는 일반적 필요적 정보하고 특수 필요적 정보가 있다.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이게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서는 거민 그래. 그죠?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아니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계약 그래. 뭐라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그냥 맹탕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말고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찾아가서 도장 한 방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얘기야. 그 도장 한 방 받은 계약서를 뭐라 그런다? 거민계약서 그래. 뭐라고요? 거민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특조법에서 이렇게 관인계약서 제출을 의무하고 있는 이유는 그지? 있는 이유는 중간생략 등기 그래. 뭐라고요? 중간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거민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1992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얘기야. 근데 이 거민계약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방지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2006년 그래. 뭐라고요? 2006년 정확히 말하면 6월 1일 이후서부터는 거래계약서 그래. 뭐라고요? 거래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현행법에 따르면. 그죠? 네, 그래요.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여기서 물어볼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계약에는 유무상 계약. 그래. 뭐? 유무상 계약을 불만하더라. 그죠? 네, 그래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아니라면 일정 서면하다 거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등기 신청식 매매 예약서에다 거민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 받을 이유가 없어. 그죠? 네,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여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서는 그걸 기억을 해둬야 되고 필정보에서는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단판을 짓자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겠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권리의 종류는 소유권하고 지상권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시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허가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요. 요 딱 두 가지 권리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그리고 무슨 계약에 한해서? 유상계약. 그죠? 그리고 예약도 포함하니까 가등기 신청 시부터 허가서를 제공해. 그러면 본등기 신청 시엔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요거만 딱 기억하고 들어가면 공시법에서 나왔다가는 한 문제하고 중개업법령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핵심 키워드 나는 어디 있다? 취득에 있어. 그죠? 취득이라면 취득하는 자한테 영농의사, 자경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
근데 취득이 아니라면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그래. 뭐라고요? 점유 취득 시효. 취득이야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니지. 지가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 그래.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 취득이야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니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그래.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취득이야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니야? 자기 목 자기가 챙겨가는 거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돼. 그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돼. 그래서 이쪽에서는 딱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어디가 출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늘상 그러잖아. 30회 31회 때는 필정보 그래. 뭐라고요? 필정보를 출제를 했어. 작년도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출제가 된다면 신청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 정보가 유력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출제될 건 이런 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감, 도면, 뭐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이런 거 갖고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 건 기운 빼고 해봤자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진짜야. 그래서 이제 서면 신청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서면 신청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주셔야 되냐면 238페이지까지 와 주셔야 돼요. 238페이지 등기한의 처분과 이의신청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238페이지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냐면 245페이지까지 얘기네. 그죠? 245페이지까지 얘기야.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책엔 좀 누락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한번 가보죠. 그래요. 비법인 그래. 뭐라고요? 비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 그죠? 첨부 정보도 26회 때 이후 간단 없이 물어오고 있어요. 그죠? 간단 없이 물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뻔한 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건 뭐 물어볼 건덕지가 없어요. 비법인 종중이나 문중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공통적, 그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첨부 정보의 이름은 저는 정대주 그래. 뭐라고요? 정대주 씨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이 뭡니까? 했더니 정관 그래. 뭐라고요? 정관, 기타 규약 그래. 그죠? 규약. 이거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비법인 등기 신청 시 이거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가 뭡니까? 했더니 대표자 그래. 뭐라고요? 대표자나 관리인 그래. 뭐라고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표인 거 하나만 예를 들어라고 한다면 너는 오늘서부터 안동권 시 땡땡공파의 대표나 관리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임서 그래요. 뭐라고요? 선임서 정도 되면 충분할 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주소 그래요. 뭐라고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이야. 뭐라고요? 주민등록 등본이야. 누구 겁니까? 했더니 대표자나 누구 거다? 관리인 거야. 그죠? 대표자나 누구 거? 관리인 거다. 왜 대표자나 관리인을 계속 들먹거립니까? 했더니 이들이 어느 입장?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신청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사항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정보를 요구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피법인이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첨부 정보. 피법인이 등기 의무자 그래.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의 입장에 섰을 때 이거 말고도 또다시 제공해야 될 정보. 비법인은 비밀리에 처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분해봤자 효력이 없어요.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공개적으로 처분해야 돼. 그래서 사원총회 그래. 뭐라고요? 사원총회 결의서 그래요. 그죠? 쉽게 말하면 종중총회 결의서 그래요. 뭐라고요? 종중총회 결의서 반드시 제공해야 돼. 의무자의 입장에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의무자의 필정보 그래. 그죠?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비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없어요. 그죠? 전자 신청할 수는 없고 비법인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신청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가장 으뜸인 정보가 인감증명이에요. 뭐라고요? 인감증명 제공해야 되는데 누구의 인감증명입니까? 했더니 대표자나 누구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왜 대표자나 관리인을 계속 들먹거립니까? 했더니 이들이 어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비법인이 권리자 그래. 뭐라고요? 권리자의 입장에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적에 비법인 종중문족한테는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정 기간으로부터 주민번호와 비슷한 놈, 즉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래. 그죠? 부여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부여받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고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 뭐라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딱 아우터를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238페이지에 제5절 등기한의 처분과 이의신청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책에 있는 그 제목은 맞지 않아요. 그죠? 맞지 않고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 절차의 흐름 그래. 뭐라고요? 흐름이 있을 텐데 이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는 거야. 등기 절차는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당사자의 뭐에? 신청 그래.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지? 네, 그래요. 가장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그죠?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당사자가 떴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하고 뭐야? 플러스야. 그죠?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담당 등기하면 반드시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접수를 해줘야 돼. 이걸 흔히 필히 접수를 한다,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 그래요. 그죠? 필히 접수를 한다,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 그래.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에 접수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접수 의무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고칠 게 있어서 고치라는 명령, 보정 명령 그래요. 뭐라고요? 보정 명령을 내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딱 얼핏 봐서 저건 분명히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어서 아마도 각하 처분을 받아야 될 거야 라는 판단이 섰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죠?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접수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번호. 이거 어디서 배웠어? 동순별접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접에서 배웠다는 얘기야. 그치? 동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 그래요. 그죠? 접수번호에 의하게 됩니다. 접수번호는 몇 년 단위로 부여가 돼 있다? 1년 단위로 부여가 돼
되도록 돼 있어요. 매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부여가 되도록 돼 있어. 그죠? 그래요. 이제 됐고, 이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기록되는 사항이야, 사항이 아니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연월일까지만 기록이 되고, 이 접수번호는 가불고 상란에만 기록되는 거야. 그지? 됐어요?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돼. 그지? 접수번호는 어디에 기록되는 사항이다?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이야. 표제부에는 기록되는 사항이다, 사항이 아니다? 사항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돼 있고, 그 양가로 1번 접수 시기 그래요.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어떻게 접수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는 접수된 때로부터 그래 뭐라고요? 접수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이 접수 라인에서 얘기가 되는 거야. 그죠? 접수 라인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독특한 게 있는데, 우리 등기법상 동시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동시신청이 강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그 박스 내에 있네. 그죠? 박스 내에 있어요. 1번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개의 신청서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뭔 소리야? 몰라. 그래요. 거기 써져 있어. 그 다음에 2번 신탁 등기와 하고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3번 최초로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나머지 미등기 건물의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요까지는 1번, 2번, 3번은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그 환매 특약 등기서부터 한번 가보죠. 환매 특약 등기서부터 한번 가봅니다. 지금 요 동시신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헤매지 말아요. 동시신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부산은행을 찾아갔더니 한 10억 꿔주, 이거 담보물로 제공할 테니까 10억 꿔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10억은 못 꿔주겠대. 그죠? 5억밖에 못 꿔주겠대. 그죠? 담보 가치가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갑이 필요한 돈은 얼마야? 10억 원인데 5억밖에 못 꿔주겠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누굴 찾아갑니까? 을을 찾아가요. 그죠? 을을 찾아가서 을하고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아마 매매 대금이 갑이 필요한 돈이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책정이 됐겠지. 그죠? 근데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애착이 남아서 나중에 상황이 호전이 되면 되찾아 오겠노라고 하는 특약을 부관 그래요. 뭐라고요? 부관의 형식으로 부착을 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하고 을은 이게 단순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환매 특약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이 부관 그래요. 뭐라고요? 부관 또는 약관의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란 특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도 우리 등기법에서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왜 동시에 신청이 됩니까? 했더니 우리 민법 592조에서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니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환매특약을 약관의 형식으로 부착을 시키라는 얘기야. 그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동시에 신청을 하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신청을 하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신청을 하되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그래요. 뭐라고요? 따로따로 제공하라는 얘기야. 별개의 신청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별개의 신청 정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따로,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정보 따로따로 제공하라는 얘기야. 왜 따로따로 제공해야 됩니까? 했더니 등기 원인을 봤더니 매매계약 따로, 환매특약 따로. 엄밀하게 말하면 등기 원인이 몇 개야? 두 개야. 그죠? 하나는 매매, 하나는 환매특약이야. 그러니까 요 정보 따로, 요 정보 따로.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 원인에서 나오는 등기가 이거고, 이 등기 원인에서 나오는 등기가 이 등기니까 따로따로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겠지. 환매 특약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대. 그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새끼 등기 형식으로 찰싹 가서 달라붙어 있어. 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새끼 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딴 거 다 이제 빼놓고, 지금 이 동시신청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떨어진 접수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번호를 봤더니 제 100호 그래요. 제 몇 호? 100호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 환매 특약 등기에 떨어진 접수번호도 제 몇 호가 돼야 돼? 100호 그래요. 뭐라고요? 100호가 돼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가 분명히 부여가 돼야 돼요. 그죠? 따라서 이 양등기는 우열관계에 있는 등기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동순위에 있는 등기야. 그죠? 그렇지? 동순위에 있는 등기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요. 자, 이게 됐어요. 그죠? 하나 얘기하는데 오래 걸리네. 그죠?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이제 한번 가보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냐면,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위탁제도 괜찮다 그랬지?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이른바 믿고 맡기는 계약, 그래요. 그죠? 믿고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양 당사자가 신탁 행위를 하였다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행위를 하였다 그래요.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수탁자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신탁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그죠? 강제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신청을 하되 한 개의 신청 정보 그래. 뭐라고요? 한 개의 신청 정보로서 일괄해서 신청을 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괄해서 신청을 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일괄해서 신청 정보. 여기 봐봐요. 왜 한 개의 신청 정보로서 일괄해서 신청해야 됩니까? 했더니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이 분명히 신탁 계약 딱 하나밖에 더 있어. 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 그죠? 신탁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니까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 갑구라고 쳐봐. 그죠? 갑구라고 치면 1번 보존 등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위에다가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다가는 무슨 등기?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신탁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나. 그렇지? 그러면 접수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번호는 말할 이유도 없어.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렇지? 접수번호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네. 그치? 우리 박스 내에 있는 거 두 번째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다음에 3번 가봐요. 최초로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나머지 미등기 구분 건물에 표시가 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3번이? 왜 이렇게 동시에 신청해야 된대? 이거 얘기를 했어, 안 했어? 딱 보니까 안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죠? 미안한 것 같아. 여기 봐요. 여기 개나리 아파트 단지 내에 가봤더니 405동 그래. 뭐라고요? 405동이 있어요. 이걸 보고 1동 건물 전체 그래.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 그래.
이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법정 대지 그래. 뭐라고요? 법정 대지 그래. 그러면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 있을 거야.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 그죠? 아파트 맞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의 주택이야. 그러면 101호, 201호, 301호, 401호, 팔 떨어져. 501호, 601호. 그죠? 아파트 맞지? 분양 작업을 해봤어. 그죠? 분양을 했더니 501호 그래. 뭐라고요? 501호만 A라는 놈한테 분양이 된 거야. A를, 분양을 받은 놈 그래서 수분양자 그래. 그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분양자 그래. 우리 민법에서는 구분 건물 소유자 그러지. 그죠? 됐어요? 이 101호, 201호, 301호, 401호, 601호는 분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미분양 아파트를 기곡산장 그래. 뭐라고요? 기곡산장 그래야 합니다. 그죠? 그래. 그러면 501호를 분양을 받은 놈이 이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되겠네. 원래는 누구 명의로? 사업 시행자 그래. 뭐라고요? 사업 시행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해놨다가 이놈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는 게 원칙이야. 보통 실거래사의 일반적인 얘기지. 그죠? 근데 일단 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신청을 했어. 그죠?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면 등기안이 등기부에 구분건물 등기부에다 기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봐요. 구분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동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 그래. 뭐라고요? 전체에 관한 뭐라 그런다? 표제부 그래. 그죠? 표제부. 그러니까 이건 명찰은 명찰 맞는데 이건 무슨 명찰이냐면 405동 전체에 관한 명찰이야. 그죠? 됐어요? 원래 우리 법전을 보면 전체자는 없어. 그냥 일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되는데 전체자를 집어넣고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반으로 나눈다 그랬어. 반으로 나눕니다. 전산 등기부는 상하로 편제가 되고 보관철식 등기부는 좌우로 편제가 돼. 근데 시각적 효과는 보관철식 등기부가 실신 뛰어나서 저는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그럼 좌측에 어떤 상을 기재를 합니까? 그랬더니 일동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무슨 상? 표시상을 기재를 해줘도 돼 있어. 건물 표시상이 뭐야? 건물 표시상이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소지 구정면 그래. 뭐라고요? 소지 구정면 그래. 그지? 됐어? 그러면 501호는 분양이 됐기 때문에 501호의 소지 구정면은 신청에 따라서 그대로 기재를 해주면 될 거야. 그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머지 기곡 산장들, 분양 안 된 놈들은 등기안이 임의로 여기다 기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만약 등기안이 임의로 기재를 하게 된다면 이건 신청주의 대원칙 그래. 뭐라고요? 신청주의 대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야. 신청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렇지? 예, 그래요. 임의로 등기안이 기재를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공란으로 내비로 두고 넘어갈 수도 없어. 어쨌거나 여기는 전부 기재를 해줘야 돼.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야. 뭐라고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그 일부 구분 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가 신청을 할 적에 동시에 신청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치? 예. 권리 등기야, 표시 등기야? 표시 등기야. 소지 구정면. 그죠? 소지 구정면을 이렇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동시에 그것도 미래 장래의 소유자를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건 동시 플러스 대위 그래요. 뭐라고요? 동시 플러스 대위.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 동시 플러스 대위 신청에 따라서 101호의 소지구정면, 201호의 소지구정면, 301호의 소지구정면, 401호의 소지구정면, 601호의 소지구정면을 등기안에 기록을 하면 될 거야. 그죠? 그렇지? 이건 지금 뭐야? 이건 지금 뭐야? 표제부야. 그죠?
여기에는 접수번호가 기록이 된다, 되지 않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죠? 없다는 거야. 접수번호는 가불교에만 기록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 환매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될 텐데 여기에는 접수번호가 부여가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시 신청을 강제하는 경우 그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됐어요.